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완전 남이라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절대로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더 앞장서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로 해서는 안 듣길래 법대로 했는데 왜 꼭 말로 할 때는 듣지 않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어머님은 사돈이 생겨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3년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하던 중에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만나시면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결혼해서도 여전히 잘 지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시댁에서는 지원도 못 해줬는데 예단이니 뭐니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하셨고 시댁의 생활비나 용돈 그런 것도 절대 바라지 않는다며 그저 결혼해서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저희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다른 건 바랄 게 없어요. 그래도 예단을 생략하시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에는 남들 하는 대로 할까 생각했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단할 돈으로 자식들 결혼하는 데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게 또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고 진심이니까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양가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지원 없이 결혼 준비를 해서 식을 올렸습니다. 서로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얻었고요. 친구들 중 결혼 준비하면서 깨진 커플도 있고 싸워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에 반해 저와 남편은 싸울 거리가 전혀 없어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정은 지방입니다. 그것도 바닷가 근처라 부모님이 종종 멸치부터 생선, 김 등을 보내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주 보내주셔서 감사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말고 시댁에도 엄마가 가끔 보내드려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결혼은 아들이 했는데 내가 덕보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사돈이 생기니 아주 좋네. 꽃게 요즘 비싸던데 이걸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셔서 어떡하니?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아빠가 넉넉히 보내셨대요. 많이 드시라고요. 그래,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 알았지? 네, 그럴게요. 친정 부모님이 멀리 사시기 때문에 한번 서울로 올라오시면 일주일 정도는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셔서 꼭 다 함께 만나곤 했어요. 아니, 당연히 저희가 계산해야죠. 얼른 지갑 넣으세요. 당신 뭐해요? 빨리 카드 꺼내요. 알았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이라도 하면 식사 후 꼭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카운터 직원분이 난감해할 때가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서 좋은 먹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반찬은 기본이고 제철 과일에 이불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도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엄마 아빠 생각하며 일도 열심히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여전하셨습니다. 여름에는 무화과를 따서 보내주시고 제가 떡을 또 정말 좋아해서 쑥떡을 만들어서 냉동 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은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전화나 문자로 자주 연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돈관계라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저나 남편은 서로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종교 때문에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고 제사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댁에 갈 일이 많지 않으니 어머님은 자주 저희를 호출하셨고 시댁에서 밥을 먹거나 밖에서 만나 외식을 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부모님 성품이 되게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했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약간 잡혀 산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런 집이 많기도 하고 이상할 것도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저희 앞에서 대놓고 싸우실 때가 많았어요.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길래 저와 남편은 시간 맞춰 시댁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갔던 곳이라 자연스럽게 앉아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이미 싸우고 오신 건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인상을 쓰고 계셨는데 그게 어머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 뭐해요? 애들 앞인데 표정 좀 풀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툭툭 치면서 계속 말을 거셨는데 이 사람이 참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려? 아, 이게 뭐가 때린 거라고. 며느리도 있는데 좀 웃읍시다.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오늘 식사할 기분이 아니어서 먹고 조심히 가거라.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은 따라 나갔지만 아버님이 바로 택시를 타고 가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가셨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별일 없었어. 우리끼리 밥 먹자. 아빠는요? 먹기 싫다고 갔는데 뭘 챙겨? 이미 주문을 넣은 상황이었고 어머님도 끝까지 식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먹기는 했는데 어머님이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 저는 따로 음식을 주문해서 포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식사가 끝난 후 음식을 받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먹기 싫다고 제발로 나간 사람한테 뭘 챙기긴? 여기 음식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얼른 받으세요. 아, 그래, 알았다. 어여 가. 먼저 가세요. 그래, 차 조심하고 도착하면 전화해. 네. 그렇게 남편과 집에 오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해서인지 소화도 잘 되지 않았고요. 두 분 뭐 때문에 싸우신 걸까? 뭐 그냥 좀 다투신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결혼하고 시부모님의 다투는 모습을 처음 봐서인지 신경이 쓰였는데 남편이 계속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흔한 부부싸움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도 저희 생활에 지나치게 참견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 났으니까 퇴근하고 올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지금 가고 있거든. 자기 퇴근하는 대로 바로 와. 남편은 전화하자마자 어머님이 울고 계신다면서 시댁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건 남편도 모른다고 하길래 저도 얼른 마무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 어머님이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래. 정아 왔어?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여긴 뭐하러 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는데 그게 지금 문제야. 보증? 나 모르게 니네 아빠가 친구한테 보증을 섰대. 그런데 친구가 돈도 안 갖고 도망갔다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갖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니? 저는 일단 어머님부터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너무 우셔서 눈도 부은 상태였고 계속 멍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달래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잘못 써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님은 친한 친구분의 보증을 섰고 그래서 도망간 그 친구분 대신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버님의 친구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아빠야. 아빠, 지금 바쁘실 시간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딸한테 전화 한 통 못하겠어. 식사는요? 밥은 먹었지. 그런데 사돈네 지금 문제 생겼다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진수 씨가 얘기했구나. 아니야. 엄마가 안 써다나고 통화했어.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는데 시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양가 어른들이 서로 연락하고 지내셔서 사이가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서로 돈 얘기를 하기엔 사돈관계라서 어머님이 이번 일을 친정에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진수 씨하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아빠가 들어보니까 보증은 당사자가 도망가면 끝이야. 당장 집 날아가게 생겼다는데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아무리 시댁 일이라도 친정 부모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릴 수는 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결정을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문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자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고맙다, 정아야.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런데 아버님은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염치가 없다고 집에 있겠다고 하신다. 사돈 어른한테는 감사하다고 내가 통화했어. 네. 남편도 이번 일로 저에게 고마워했는데 말로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더라고요.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라 애정 표현은 기대하기 힘들어도 퇴근 후 집에 와서 집안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빨래도 주말에 몰아서 하는 날이 있었고 평소 청소를 해도 주말에 대청소를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라며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서로 같이 했는데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자기도 한 번 하면 정말 잘한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시간도 보내고 점심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당신이 혼자 했어? 그럼 이걸 누가 해? 그 짧은 시간에? 원래 청소는 남자들이 더 잘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너무 깨끗해. 세상에, 빨래도 건조까지 돌려놨네? 집이 작으니까 별로 할 것도 없더라. 우리 얼른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도 하고 연봉도 높이고 해서 큰 집으로 가자. 남편이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쉬고 싶을 텐데 힘들게 집 청소까지 싹 해놓은 걸 보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포장해왔어. 여기 맛있더라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했는데.
고생했는데 라면은 아니지. 그동안 시댁일로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저희는 주말 오후에는 둘 다 낮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나니 피로도 풀린 것 같고 좋았는데요. 그날 이후 이제 더는 신경 쓸 일이 없겠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이나 시댁은 모두 평화로웠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올라오셔서 제 얼굴을 보고 가셨는데 유통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바빠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보내주셨고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아빠가 어업 종사자로 수산물을 잡아오시는 일을 하셨는데 전부터 계획 중이셨던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 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관련 서류 준비 후 신고까지 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두 분이 다 알아보기 힘드실 것 같아 남편 없이 저 혼자 친정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 창고가 엄청 크네? 이 정도면 큰 것도 아니야. 저기 서씨 아저씨네 못 봤어? 여기 2배다, 2배. 엄마 아빠도 점점 늘려가면 되지 뭐. 사업자 등록은 다 한 거지? 그래, 그건 다 끝났어. 저번에 네가 보내준 목록인데 그거 보고 다 체크했다. 잘하셨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 내려왔는데 난 할 게 없네? 온 김에 너 좋아하는 오징어나 실컷 먹고 가. 알았어. 오랜만에 친정에 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도 실컷 보고 잠도 늘어지게 잤죠. 금요일에 내려가서 주말 내내 지내다가 월요일까지 연차를 써서 푹 쉬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올라갈 시간이더라고요. 저 올라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전화하고. 네. 이거 가지고 가. 곽서방 좋아하는 거잖아. 그리고 시댁에는 별일 없지? 아주 조용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럼 다행이고. 얼른 가. 그렇게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엄마가 워낙에 손이 커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걸 차에 다 실었더니 뒷좌석이 꽉 찰 정도였어요.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아야! 일찍 퇴근했어? 자기 오늘 집에 오는 날이니까 칼퇴근했지. 그런데 몇 시에 출발했길래 이제 온 거야? 차가 너무 막혔어. 일찍 출발했는데도. 마침 잘 됐다. 자기 들고 갈 거 줄게. 장모님이 또 바리바리 싸주셨구나? 자기 좋아하는 전복도 있어. 이야, 맛있겠다. 이날 장시간 운전하느라 너무 피곤했는데 씻고 나오니 남편이 저녁을 다 해놨더라고요. 자기 얼른 와. 저녁 먹어야지. 냄새 너무 좋다. 전복은 언제 이렇게 요리했어? 마침 버터도 있길래 전복 손질해서 구워봤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자기도 얼른 먹자. 남편은 계속해서 같이 못 가서 미안해 했는데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정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아무 문제 없었고 남편과 저도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고요. 그런데 남편은 연애 때도 그랬지만 복권을 주말마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해야 5,000원 아니면 10,000원 정도 쓰는 거라서 재미로 하는구나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토요일 아침에 복권을 꼭 사왔는데 당첨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로는 저를 만나기 전에 5만 원짜리가 여러 번 당첨된 적이 있었다면서 언젠가 1등을 꼭 할 것 같다며 매주 복권을 사더군요. 아깝다. 왜? 몇 개 맞았는데? 2개. 뭐야. 그런데 뭐가 아까워? 하나씩 밀려서 칠할걸. 그럼 1등인데. 자기 이 정도면 복권 중독 아니야? 아니지. 난 기껏해야 5,000원만 사는데.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복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로 하는 건데 큰 액수도 아니었으니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소액으로만 복권을 사다가 무슨 생각인지 긁는 복권도 수십 장을 사오고 연금 복권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남편은 제 앞에서 복권 용지 한 장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TV를 봤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평소 복권에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저런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작은 방 옷장에서 복권 뭉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려고 안쪽에 손을 넣었는데 뭐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보니 긁는 복권이었습니다. 이미 긁은 것도 많았고 아예 긁지도 않은 복권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발견 직후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기야, 이게 대체 뭐야? 어? 아니, 왜 옷장을 뒤져? 뒤진 게 아니라 옷 정리하려다가 찾은 거야. 이 많은 복권을 대체 언제 샀어? 그리고 긁지도 않은 복권이 왜 이렇게 많은데? 남편은 제가 복권 뭉치를 손에 들고 서 있으니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개졌는데요. 그냥 재미로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럼 바로 긁어서 꽝이면 버리지. 이걸 왜 이렇게 모아뒀어? 기한도 오래 남았고 천천히 하나씩 꺼내서 긁을 거야. 복권이라는 게 그냥 재미로만 하면 저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어요. 한 번에 복권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놓은 것만 하고 이제 복권 사지 마. 차라리 적금을 들자. 어? 복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소액으로 하고. 너는 왜 내 취미생활을 가지고 하라 말아야. 이러다 1등이라도 나오면 너도 좋아할 거잖아. 1등 되면 당연히 좋겠지. 그런데 자기야, 이 정도면 중독 수준 아니야? 야,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나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긁는 복권은 많이 사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연금 복권도 나중에 우리가 둘 다 회사 그만두면 돈이 필요한데 당첨만 돼봐. 매달 돈 나오고 얼마나 좋아.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저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1등이 돼서 큰돈이 생기면 좋죠. 연금 복권도 당첨이 되어서 매달 돈 나오면 진짜 행복하겠죠. 하지만 복권이라는 건 무조건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사고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계속 뭐라고 하니 남편은 그래도 앞으로 줄여보겠다고 했고 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저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친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자주 하셨는데 한동안 전화도 문자도 없으셨고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 보는데 갑자기 판매 중지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충 들어보니 부모님 잘못보다는 부동산의 실수가 컸는데 당장 창고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창고를 임시로 빌리던가 해야 하고 또 당장 들어와야 하는 수산물까지 보관할 곳이 없다고 했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돈도 많이 쓰셨고 다른 곳에 묶여있는 돈까지 있다 보니 당장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 보다. 남편은 제 말에 부모님을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아야,
그건 좀 그런데. 그렇다니?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 큰 돈도 없을 뿐더러 도와드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법적으로도 알아봐야 한다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거절을 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건 시댁도 금방 알게 되셨는데 시댁 역시 반응은 남편과 똑같았어요. 평소에는 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자주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 사이였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어머님은 바로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시댁이 힘들 때 친정에서 도움까지 받았으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니 좀 화가 났어요. 물론 뭔가를 바라고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 부모님도 도와달라고 제가 때를 쓰듯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여유가 되는 만큼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많이 섭섭했습니다. 시부모님의 태도도 기가 막혔고요. 남편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실망을 넘어서 정까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 네 부모는 네가 챙겨야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데?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상황이 힘들면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예전에 시댁 문제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잖아. 야, 비교할 걸 해라. 우리 집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우린 아버지 빚만 해결하면 끝이었지만 장인어른 사업은 우리가 돈을 해드려도 결국 또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정말 어려운 거라고. 결국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인데 도와드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못 들은 걸로 할래. 저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눈빛부터가 달라졌는데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도움을 받았다고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급한 대로 결혼 전 모아뒀던 돈을 일부 친정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다행히 큰 외삼촌의 도움으로 당장 위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계약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창고도 다시 쓸 수 있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계속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일은 이렇게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저는 시댁과 시댁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말이라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평소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셔놓고 자기 엄마와 연락을 끊고 남편 역시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호칭을 똑바로 쓰던 사람이었는데 니네 부모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이런 남편과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만일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았어요. 친정 문제가 조용해지고 나니 남편과 시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를 대했는데 그게 더 싫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이었어요. 사돈 내는 일이 잘 해결됐다며?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진수 말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요즘 꽃게철인데 왜 안 보내주시나 해서 너한테 전화해봤다. 네가 전화드려서 꽃게 좀 보내달라고 해봐, 응? 시부모님이 꽃게를 좋아하셔서 친정에서 자주는 아니고 몇 번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어머님이 직접 전화하시면 되지 않나요? 평소에 저희 엄마랑 통화도 자주 하시잖아요. 네가 좀 말씀드려봐. 그럼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이만 끊는다. 도움이 필요할 땐 나 몰라라 해놓고 갑자기 꽃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게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어요. 여유가 안 되니까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으니 그런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화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내야 하냐? 뭐가? 내가 도와드리지 않은 게 그렇게 서운해? 그렇게 화날 일이야? 도와줘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도와야 하는 거야? 네가 네 입으로 한 말을 벌써 까먹었냐? 내가 뭐, 아, 니네 부모는 네가 챙기라고 했던 말? 그거야 그냥 한 말이지 뭘 그렇게 담아두냐 쪼잔하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복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아야, 이제 그만 화 풀고 장인어른 사업 문제도 급한 불 껐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연금 복권을 또 샀는데 좋은 기운 좀 줘봐. 당첨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또 복권 샀냐? 또? 야, 내가 이거 당첨되면 절반은 너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너 다 가져. 너 그거 정말이야? 잠깐만, 녹음해야 되는데. 너 그 말 바꾸기 없다? 네가 분명히 나 다 가지라고 했다. 애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유치하고 철도 없는지 짜증이 났는데 이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복권 말고는 관심이 없었는데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눈앞에 있어도 서로의 핸드폰을 보지 않아서 저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어머님한테 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연달아 오다 보니 눈길이 갔는데 대충 봤는데도 저희 부모님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뭐지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나와서 보지는 못했고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그동안 이렇게 자주 톡을 주고받았는지 몰랐는데 거의 매일같이 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시며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뭐하러 신경 쓰냐고 하면서 앞으로 친정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시댁에서 도움이 필요했을 당시 어머님과 남편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보라고요. 내가? 평소에 자주 전화하신다면서요. 그러기는 하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어때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마음이 정말 약해서 엄마가 우는 소리 조금만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부탁을 하셔서 친정에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나섰던 겁니다. 그 당시 남편은 친정에서 도움을 주실 줄 몰랐다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저에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엄마가 마음 약한 걸 이용해서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톡으로 보내서 시켰더라고요. 또 필요한 금액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빚을 해결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 돈은 시부모님과 남편이 똑같이 나눠서 가졌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편이 먼저 어머님께 신경 쓰지 말고 연락부터 차단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걸 확인했습니다. 절대 도움 주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도 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이걸 안 이상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너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친정에 다 말씀드렸고 아빠도 화를 내셨는데 그보다 충격을 받으신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님과 자주 연락하면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셨기에 받으신 충격이 더 크셨죠.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보관만 하고 있던 차용증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시댁이 빚 때문에 힘들어했을 당시 친정에서 돈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시댁 사정을 잘 아셨기에 저희 부모님은 도움을 주시면서도 바로 갚을 필요는 없고 여유가 되면 조금씩 갚으시라 하셨어요. 부모님도 여유가 되는 대로 꼭 갚을 거라고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돈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과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이혼까지 각오하고 시댁에 가서 차용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청아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혹시 꽃게 가지고 왔어? 꽃게는 직접 사드시고요. 차용증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가지고 온 차용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갑자기 왜 가지고 왔어? 돈을 빌려갔으면 갚으셔야죠. 상환 날짜가 지난 건 알고 계시죠? 뭐?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래? 사돈 어른이 그때 분명히 그러셨는데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이거 작성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갚으라고 하신 거겠죠. 그게 그 말이지 뭐. 그리고 우리가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여기 차용증에 나온 대로 이자까지 해서 갚으세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저 왔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들, 잘 왔다. 아니, 정아가 갑자기 돈을 갚으래. 돈이요? 정아야, 무슨 돈? 아니, 이게 뭐야? 차용증이네? 이걸 왜 가지고 왔어? 왜냐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왜냐는 말이 나와?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으시길래 말씀드리러 온 거야. 야, 이건 형식상 그냥 쓴 거잖아.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누가 그래? 형식상이라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법대로 할 수밖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이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야,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갑자기 그 큰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뭐가 너무해? 그냥 준 돈 아닌데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너 혹시 내가 저번에 한 말 때문에 삐져서 그래? 남편은 제가 홧김에 이런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홧김도 아니었고 시댁이나 남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빨리 돈 받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에이, 정아야, 왜 그러냐, 어? 내가 저번에 한 말은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야. 미안하다, 어? 평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겠지.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맞잖아. 남편은 제 말에 오히려 화를 냈고 가족끼리 돈으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여기저기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기가 밝아서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길래 거실로 나가봤는데 남편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랍을 열어보고 주방 서랍도 뒤져봤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차용증을 찾는 거였습니다. 본인도 제가 법대로 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차용증을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1시간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짓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왜 이래? 왜 이러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전날 밤 제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집안 곳곳을 뒤졌는데 제 화장대 서랍에서 차용증을 찾았던 겁니다.
이게 내 손에 들어왔는데 어쩌지? 이리 줘. 싫은데? 너 이걸로 계속 큰 소리 치는 거 꼴 보기 싫었어. 이것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은 차용증을 제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까불래? 이깟 종이가 뭐라고? 곽진수, 그거 복사본이야. 복사본 가지고 지금 뭐 하니? 뭐? 진짜는 아빠한테 있다고? 그때 차용증 쓰고 가지고 계셨는데 그새 까먹었니? 그리고 잠시 뒤 엄마 아빠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이날 아침 일찍 부모님이 서울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제가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와 계셨는데 남편이 오기 전에 방에 계셔서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왜 이렇게 놀라나? 그리고 혹시 이거 찾나? 이것도 찢어봐. 공증 사무실 가면 얼마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찢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모르나? 저는 남편에게 차용증으로 돈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고 또 이혼도 요구했습니다. 아니, 정아야.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로 이혼을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가족 무슨 가족 사기단이야? 돈 급해서 해줬더니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불러서 바꾸는 갚지도 않고. 내가 미안해. 어? 장모님, 장인어른, 지금이라도 제가 필요하신 자금 빌려드릴게요. 은행도 있고 회사에서도 직원한테 대출을 해주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자네 도움 필요 없네. 애초에 우리 자네나 사돈한테 도움 요청한 적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돈 좋아하신다고 수산물 좀 보내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 자체가 안 됐네. 처음엔 몰랐는데 혹시나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번호를 차단한 거라며. 그것도 자네가 시켰고. 아니, 그게요. 시끄럽네. 법대로 해.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못 써. 그리고 난 도박하는 사이는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해.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박이라뇨? 저 도박 안 하는데요.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나와야 곽진수지. 뭐? 사내 대출? 은행 대출? 너 그거 이미 다 받았잖아. 도박 자금으로 써놓고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우리 친정을 돕겠다고 큰 소리야? 남편이 이미 복권 중독인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냥 복권을 사는 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의 폰을 들여다봤을 때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었고 스포츠 경기 승점을 맞추는 불법 도박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원으로 1억을 벌기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이라 한심해 보였습니다. 정아야, 그거 불법 아니야. 남들 다 하는 거라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거의 다 해. 이게 경기력을 분석해서 베팅을 하는 건데 나 이걸로 돈 딴 적도 많아. 아, 그래? 그래서 얼마나 땄는데? 잃을 돈이 더 많지 않냐? 그리고 예전에 우리 친정에서 시댁에 빚 갚으라고 돈 해드리고 남은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너하고 그 돈 나눠 가졌다며? 너 그 돈으로 아버님하고 같이 베팅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당장 집 날아간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급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러고 싶었어?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고 실수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복권 같은 거 안 살게, 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돈도 빨리 갚으라고 할 테니까 정아야,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어? 하지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이날 아빠는 남편을 아주 크게 혼내셨고 도박은 한 번 시작하면 정말 끊기 힘든 거라면서 하루빨리 저와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항상 웃게만 하시고 뭐든 좋게 말씀하시니 무서운 줄 몰랐을 텐데 남편은 이날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그동안 몰랐던 일을 또 한 번 알게 됐는데 시댁에서 저와 남편의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다 보니 시부모님은 서로를 탓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장 돈도 마련해야 하고 자기 아들도 이혼하게 생겼으니 마음이 급해서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떠난 뒤였으니까요. 청아야, 어떻게 안 되겠냐? 저는 어머님 아들하고는 못 살아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니, 화살이 왜 나한테 와? 이날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크게 싸우셨는데 시댁은 원래 좀 사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았다고 했는데 작은 건물도 하나 있었고 아파트도 2채가 더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님이 투자 사기로 그걸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시는 집 1채만 겨우 남은 상황이었고요. 그것도 날릴 뻔한 걸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어쩜 그걸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는지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투자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10배는 더 뛰었을 텐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옛일을 왜 또 꺼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해? 저기 청아야, 사정 좀 봐줄 수 없을까? 당장은 힘들어. 법대로 할 거라 저한테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겠니? 정아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진짜 잘못했다. 전에 내가 말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너 이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 텐데, 맞지? 그건 실수가 아니라 원래 네 본성이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왔겠지. 저는 시부모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남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장서서 도와주지 말자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저를 너무 화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복권에 환장해서 언젠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환상에 젖어 사는 꼴도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니 시댁에서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듣기로는 집도 팔고 친척은 물론 어머님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겨우 돈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가능한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끌었었으니 전 시댁은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빚도 조금씩 갚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쉬워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이혼했는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정아야, 이혼했다고 해도 우리 산 세월이 있잖아. 좋았을 때를 생각해봐, 어떡하지? 생각해봐도 떠오르질 않네? 그럼 진짜 미안해. 이번 달에 내가 대출이자가 좀 모자라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정말 급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혼한 전처한테 와서 돈 얘기를 꺼내겠냐. 부모님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셔. 그래서 저는 딱 이 얘기만 해주고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야, 네 부모는 네가 챙겨야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남편은 이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제가 비웃으며 말을 했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그렇게 돌아가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텐데 다 자업자득이죠. 저희 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도 잘 해결되었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는 현재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큰 외삼촌에게 빌렸던 돈도 갚고 제가 드렸던 돈도 돌려주셨고요. 받을 생각 없이 드린 건데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깔끔해야 한다며 아빠가 주시길래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지만 제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본가에 가기도 하는데
일하시는 걸 돕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했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사연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